강도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언제나처럼 광활했고 그 아래로는 세상의 일들이 작게 느껴졌죠. 그는 평소와 달리 오늘은 전용기 대신 일반 비즈니스석을 택했습니다. 가끔은 보통 사람들처럼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음료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맑고 경쾌한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8 정도로 보이는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단정한 유니폼과 밝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서은채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위스키 온더락으로 부탁합니다. 도윤이 대답했을 때 문득 그의 시선이 은채의 목에 두른 스카프에 멈췄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바탕에 수놓아진 붉은 장미 무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 스카프 어디서 구하셨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이거요?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특별한 자수가 새겨진 빈티지 스카프예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스카프는 30년 전 그가 첫사랑 윤아진에게 직접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수입도 어렵던 시절 해외 출장 중 어렵게 구한 유일무이한 선물이었죠. 더구나 그것은 하진과의 이별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두르고 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은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에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도윤의 마음은 과거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진과의 마지막 만남,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스카프. 실례지만 비행 중 심심하실 텐데 음료 한 잔 더 드릴까요? 은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의 실마리를 이어갔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실례가 된다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이 스카프가 제겐 소중한 유품이랍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어머니 성함이 혹시 윤아진이신가요? 은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죠? 어머니를 아셨나요? 도윤은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폭발하듯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의 틈새로 숨겨뒀던 과거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비행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착륙 준비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온 후 도윤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는 은채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언제든 꼭 연락해줬으면 좋겠소. 당신 어머니와 내가 아는 사이였습니다. 은채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도윤은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 그날 강도윤 회장은 30년간 봉인했던 감정의 문을 열어버린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서은채는 회장의 명함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한 공기가 그녀를 반겼죠. 어머니가 떠난 후 집은 더욱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으니 비행기에서 만난 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알았을까? 중얼거리며 은채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은 돌아가신 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정갈하게 걸린 옷들, 화장대에는 반쯤 남은 향수, 그리고 침대 밑에는 오래된 나무 장자가 있었죠. 어머니 윤아진이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보물 상자였어요. 은채는 망설임 끝에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20살 즈음으로 보이는 어머니가
어떤 청년과 함께 웃고 있었죠. 사진 뒤에는 도윤과 나 1995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도윤, 그 회장님이었구나.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황색으로 변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죠. 봉투에는 내 딸 은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은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때겠구나.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고백할 수 있어 미안하고도 다행이다. 너의 아버지는 강도윤이란다.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집안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었어. 내가 그를 떠나보냈단다. 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또 내가 태어날 것을 알았기에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에게 너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내 선택이었어. 원망하지 마라. 그는 좋은 사람이었단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를 만나보렴.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야. 항상 사랑한다. 엄마가.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수많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아버지, 그 단어가 입에서 낯설게 흘러나왔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단어였어요. 은채는 손을 뻗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강도윤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강도윤 회장실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채라고 합니다. 오늘 비행기에서 회장님을 뵈었는데요.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다음 날 아침 10시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은채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로 가득 찼죠.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어머니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강도윤이 보였어요. 어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긴장한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채가 인사하자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앉으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정말 윤아진이라면. 은채는 가방에서 어제 발견한 사진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내밀었죠. 이게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그리고 이 사진.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편지를 읽은 후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렇군요. 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진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은채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저희 확실히 하고 싶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채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일은 당분간 우리 둘만 알았으면 합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당신에게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은채는 30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나란히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다고 하죠.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인가 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은채는 여전히 승무원으로 일했고 강도윤은 회사를 이끌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온통 곧 밝혀질 진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과가 나온 날 그들은 다시 한번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채가 먼저 도착했고 조금 뒤 도윤이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만으로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현실감이 달라졌죠. 그렇군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까?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은채의 감정을 헤아리려 노력했어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30살 된 딸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은채 씨, 내가 원하는 건 그의 말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원한다는 건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그저 지난 30년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건지. 침묵이 흘렀고 은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떠나셨나요? 그 질문은 마치 비수처럼 도윤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난 건 나가 아니라 하진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재벌가의 외아들이었던 그와 평범한 가정의 하진, 그들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그날 나는 해외 유학을 떠나기 전이었어요. 하진과 함께 가려고 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만났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하진이 갑자기 나를 떠난다고 했어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단지 그 스카프를 두르고 돌아섰을 뿐이었죠. 내 모든 것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은채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이 스카프에는 이런 아픈 역사가 담겨 있었군요. 그리고 난 떠났어요. 하진을 잊으려고 공부에 미쳤고 일에 파묻혔죠. 결혼도 했고. 하지만 첫사랑은 잊히지 않더군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얼른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부인은 어떻게 되셨나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 채 살았으니까요. 자식도 없었고. 그 말에 은채의 마음 한편이 짠하게 젖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떠난 후에도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어머니는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은채가 문득 말했습니다. 도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가끔 술 한잔 하시면 도윤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진이 왜 날 떠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였겠군요.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던 것이었죠. 그 사실이 은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은채야.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를 딸처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채의 마음에도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을까? 은채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단다. 어머니가 긍정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 사람을 외면할 이유가 없었죠. 천천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죠. 은채의 말에 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장 상처의 치유.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강도윤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서은채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서는 은채는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넓은 거실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고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은채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사업상 만난 인물들과의 사진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도윤이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등 뒤에서 들려온 도윤의 목소리에 은채는 살짝 놀랐어요. 그는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저 시절이었나요? 은채가 물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대학 2학년 때였어요. 하진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책을 찾다가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은채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앉으시죠.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도윤은 탁자 위에 낡은 앨범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치자 그 안에는 윤아진과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이걸 계속 간직하고 계셨군요. 은채가 놀라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버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못 버렸죠. 아마 마음 한구석에선 언젠가 하진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채는 앨범 속 어머니의 젊고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어머니와는 달랐어요. 앨범 속 하진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셨거든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진다운 모습이네요. 그녀는 항상 강했죠.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애틋함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죠. 어린 마음에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보면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참았어요. 은채의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채야,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찾아갔을 거야. 하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은채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원망감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어요. 어머니를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은채의 질문에 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진이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 그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은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프셨어요. 오랫동안.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은채를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도윤을 보며 은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1년 전에 진단받으셨고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늦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하셨고 후회 없이 가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진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 말에 은채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 중 하나예요. 혹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회중시계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도윤이 하진에게 21살 생일에 선물했던 시계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편지를 펼쳤고 하진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둘만의 비밀로 남았지만 도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만으로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은채와 도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오장 제외의 순간,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은채와 나눈 대화, 하진의 편지,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윤아진의 흔적을 찾아야겠다고요.
비록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마지막 시간들이 어땠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었죠.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은채의 목소리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중환자실에 계시기 전에는 양평의 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셨거든요. 도윤은 그날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만 말했죠. 그리고 은채와 함께 양평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가끔 은채가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윤은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요. 비 오는 날 창가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종종 비 오는 날 도서관 창가에서 하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났어요. 양평에 도착하자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에 있었고 주변은 온통 꽃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도윤은 병원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이 여기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구나. 그들은 천천히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로비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채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 윤아진 환자가 생전에 이용하셨던 방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윤아진 님이요. 지금 그 방은 비어 있어요. 잠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들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방 앞에 도착하자 은채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함께 들어가자. 방은 생각보다 밝고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였고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다음 환자를 위해 정리 중이었지만 아직 몇몇 물건들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은채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체육대회,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도윤과 하진의 옛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이걸 항상 보고 계셨던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진은 그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아진님 가족분들이신가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혹시 가족이 찾아오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도윤이라는 분이 오시면 꼭 드리라고 하셨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들으실래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함께 들읍시다. 우리 둘 다 하진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나란히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잠시 후 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병으로 인해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내 목소리가 들리니? 이 녹음을 들을 수 있다면 넌 우리 은채를 만났겠구나. 미안해. 너에게 말하지 않아서. 우리의 딸을 숨겨서.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진이 왜 날 떠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였겠군요.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던 것이었죠. 그 사실이 은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은채야.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를 딸처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채의 마음에도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을까? 은채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단다. 어머니가 긍정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 사람을 외면할 이유가 없었죠. 천천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죠. 은채의 말에 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장 상처의 치유.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강도윤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서은채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서는 은채는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넓은 거실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인 한 잔 할래요?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고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은채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사업상 만난 인물들과의 사진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도윤이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등 뒤에서 들려온 도윤의 목소리에 은채는 살짝 놀랐어요. 그는 와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저 시절이었나요? 은채가 물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대학 2학년 때였어요. 하진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책을 찾다가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은채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앉으시죠.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도윤은 탁자 위에 낡은 앨범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치자 그 안에는 윤아진과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이걸 계속 간직하고 계셨군요. 은채가 놀라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버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못 버렸죠. 아마 마음 한구석에선 언젠가 하진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채는 앨범 속 어머니의 젊고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어머니와는 달랐어요. 앨범 속 하진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셨거든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진다운 모습이네요. 그녀는 항상 강했죠.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애틋함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죠. 어린 마음에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보면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참았어요. 은채의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채야,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찾아갔을 거야. 하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은채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원망감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어요. 어머니를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은채의 질문에 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하진이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 그녀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은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프셨어요. 오랫동안.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은채를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도윤을 보며 은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1년 전에 진단받으셨고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늦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하셨고 후회 없이 가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진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 말에 은채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 중 하나예요. 혹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회중시계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도윤이 하진에게 21살 생일에 선물했던 시계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편지를 펼쳤고 하진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둘만의 비밀로 남았지만 도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만으로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은채와 도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오장 제외의 순간,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은채와 나눈 대화, 하진의 편지,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윤하진의 흔적을 찾아야겠다고요. 비록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마지막 시간들이 어땠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었죠.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에 대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은채의 목소리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중환자실에 계시기 전에는 양평의 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셨거든요. 도윤은 그날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만 말했죠. 그리고 은채와 함께 양평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가끔 은채가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도윤은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요. 비 오는 날 창가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종종 비 오는 날 도서관 창가에서 하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났어요. 양평에 도착하자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에 있었고 주변은 온통 꽃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도윤은 병원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이 여기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구나. 그들은 천천히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로비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채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 윤하진 환자가 생전에 이용하셨던 방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윤하진 님이요. 지금 그 방은 비어 있어요. 잠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들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방 앞에 도착하자 은채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함께 들어가자. 방은 생각보다 밝고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였고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다음 환자를 위해 정리 중이었지만 아직 몇몇 물건들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은채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체육대회,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도윤과 하진의 옛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이걸 항상 보고 계셨던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진은 그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하진님 가족분들이신가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혹시 가족이 찾아오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도윤이라는 분이 오시면 꼭 드리라고 하셨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들으실래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함께 들읍시다. 우리 둘 다 하진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나란히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잠시 후 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병으로 인해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내 목소리가 들리니? 이 녹음을 들을 수 있다면 넌 우리 은채를 만났겠구나. 미안해. 너에게 말하지 않아서. 우리의 딸을 숨겨서.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난 널 평생 사랑했어.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린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고마워요. 우리 은채를 사랑해주길 바라. 그 아이는 내 눈을 닮았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도윤과 은채는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아, 나도 널 평생 사랑했어. 그의 말에 은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녀의 손이 처음으로 단단히 맞잡혔어요. 이제 집에 가실래요? 은채의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병실을 나섰어요. 돌아가는 길,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진의 마음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4월의 어느 날, 강도윤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중요한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30년간 일구어온 이 회사는 저에게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경영권을 이양하고자 합니다. 부회장인 정민호가 새 회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충격적인 발표에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가 회사를 떠나는 이유, 정민호가 적임자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논의 끝에 이사회는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은채였어요.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롭게 끝났단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구나. 은채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까요?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구나. 저녁에 만난 은채는 평소와 달리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 말을 꺼냈어요. 저 비행 승무원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니? 은채는 밝게 웃었어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동 심리치료사가 되는 거죠.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도윤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니 다행이야. 사실 어머니도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길 원하셨어요. 항상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윤은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나도 그렇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채야, 나도 하나 말해줄 게 있어. 사실 며칠 전에 법원에 갔었단다. 은채가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하진과 혼인신고를 했어.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특례 신청을 했지. 하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우리의 딸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단다.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성을 따를 수도 있어. 물론 강요는 아니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은채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러고 싶어요. 한 달 후, 봄이 한창인 날, 도윤은 은채와 함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도윤은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고, 은채는 어머니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여기에. 그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은채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그들은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도윤은 문득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구나.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거죠. 그날 저녁 도윤의 새 집에서 은채는 어머니의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사진 옆에 걸린 스카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 같았어요.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은채의 속삭임에 도윤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진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어요.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린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줘서 고마워요.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윤과 하진 그리고 은채의 이야기는 비록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카프에 수놓아진 장미꽃처럼 그들의 인연도 이제 영원히 피어날 것입니다.